자, 관연도 기출문제 2015년 5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3kW의 전열기를 정격 상태에서 20분간 사용하였을 때 열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열량 공식을 딱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H는 0.24 PT 다시 쓰면 0.24 I제곱 RT 다시 쓰면 0.24 VIT 쓸 수 있는데 지금 조건을 보면 단위가 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력이죠. P 그 다음에 시간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초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공식은 나오는 공식의 시간은 초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킬로칼로리를 했기 때문에 킬로를 환산을 해 주셔야겠죠. 자, 해서 공식은 H는 0.24 PT 쓰시면 되고 전력 P가 3kW입니다. 쭉 다 풀어볼게요. 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시간 20분입니다. 20 곱하기 60 그 다음에 킬로를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약 860kW가 나오겠습니다. 자, 2번요. 가정용 전등 전압이 200V입니다. 가정용 전압이 200V. 이 교류의 최대값은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최대값은 실효값에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200V는 별말이었기 때문에 실효값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효값.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해주시면 282.8 하셔서 4번 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Y결선. 자, 조건이 Y결선입니다. Y결선의 전원에서 상전압이 100V, 상전압을 VP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성간전압 VL이라고 할게요.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자, Y결선은 필수 공식 3가지가 있습니다. Y결선은 전류는 선에 흐르는 전류나 상에 흐르는 전류가 같아요. 즉 Y결선은 어떤 전류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조건에서 성간전압은 얼마냐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3 곱하기 VP 상전압입니다. 상전압 100V 하셔서 173V 하시면 돼요. 3번 되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전류 I는 8 플러스 J6A로 표시되는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크기라고 물었을 때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수 형태로 물었을 때는, 자, 여기 제곱 루트 해주시면 돼요. 즉, 루트 8제곱 플러스 6제곱 하시면 10A 납니다. 이것이 이 전류의 실효값이 됩니다. 자, 6번요. 삼각파 전압의 최대값이 Vm일 경우에 실효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앞에 합격 족보에 보시면 여러 파형의 여러 비정연파 파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각파, 톱니파 부분을 보시면 실효값과 그 다음에 평균값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실효값은 즉 삼각파의 실효값이랬기 때문에 실효값 루트 3분의 여기 제가 A랑 VM이랑 같이 적어놨는데 이것은 똑같은 형태입니다. 최대값이라 보시면 돼요. 최대값. 전압의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전류의 최대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압의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전류의 최대값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루트 3분의 최대값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1과 L2 두 코일이 접속되어 있을 때 누설 자속이 없다. 즉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겠는가?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K 곱하기 루트 인덕턴스 L1 곱하기 L2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결합계수 K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 됩니다. 자, 하여 누설 자속이 없는 이상적인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무엇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 M은 K 값이 1로 바뀌는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A의 저항과 R옴의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고, 자, 조건이 병렬 회로가 되겠습니다. 10A, 10옴의 전류가, 10옴의 전류가 5A, R옴의 전류가 2A면 저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병렬 회로입니다. 병렬 회로는 전압은 일정이고 전류가 분배가 되겠죠. 자, 그때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I1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은 R2, I2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은 R1이 되겠습니다. 즉, 병렬 회로에서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하여 R1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I2가 될 것이고 R2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I1 전류가 되겠습니다. 하여 10옴의 저항과 R옴의 저항이 됐을 때 10옴에 5A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2A 전류가 흐르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리고 R옴에는 5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비례식으로 세어보시면 2개 곱하시면 2R, 2개 곱하시면 10 곱하기 5. 여기서 R 값을 구하기 위해서 2옴을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2분의 50 하여 25옴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이요. 저항 8옴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2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른다. 자, 이때 코일의 리액턴스, 즉 XL 값은 몇 옴이 되겠습니까? 자, 먼저 접속된 형태는 직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00V의 전압과 20A의 전류가 흐른다 하고 있습니다. 별말이었기 때문에 이 두 전압과 전류 값은 전전압과 전전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를 전체 전압으로 나누시면 전체 저항 값이 나오는데 교류에서 전체 저항은 임피던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20분의 200 하시면 10옴이 무엇이 되느냐면 전체 합성 저항이 되겠죠. 자, 직렬 회로에서 코일 부분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쓰면 R 플러스 J XL. 자, 복소수로 되는 것을 크기를 구하시면 제곱 루트 하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Z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코일의 리액턴스 값은 얼마냐, 이 값은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위치 바꾸셔갖고 계산하시면 XL은 루트 Z제곱 마이너스 R제곱는 Z값 대신에 10 넣으시고 순정 R값이 지금 8옴이 됐기 때문에 루트 10제곱 마이너스 8제곱은 6옴이 되겠습니다. 6옴.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1, 그 다음 M2, 그 다음 거리, 두 자극 M1, M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정자학에 의해서 쿨롱의 법칙이 되겠네요. 힘 F는 공기나 진공일 때 힘 F는 6.33 곱하기 10의 다승 곱하기 R제곱분의 M1, M2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건을 보시면 M1, M2, 거리, 두 자극, 자, 별다른 말이 없죠.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공기나 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 6.33 곱하기 10의 다승 R제곱분의 M1, M2 이 식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거리가 지금 10cm입니다. 이걸 메타로 바꾸시면 0.1m가 되겠죠. 나머지 거 M1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M2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약 1.52N이 나오겠습니다. 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6옴, 그 다음에 XC, 이것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용량성, 즉 콘덴서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8옴, 임피던스로 표시를 하면 Z는 6-J8옴으로 표시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회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가 되는가? 자, 임피던스는 Z는 일반적으로 직렬 회로를 표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Z가 나오면 직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Y가 나오면 병렬 회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하여 Z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직렬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병렬은 일단 틀린 회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복소수로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값을 취하면 용량성입니다. 용량성, 즉 콘덴서 C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가 되어 있을 때는 유도성, 즉 코일과 관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플러스일 때는 코일과 관계 있다. 그 다음 마이너스일 때는 콘덴서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C 직렬 회로 1번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Im sin 오메가 t, 이러한 형태로 표시되는 관계를 우리는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시간 t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값이 순간순간 변하는 값을 말하며, 이 순식값으로 되어 있는 전류 값을 교류해서 오메가 t는 각도 세타가 되겠습니다. 오메가가 몇 도일 때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아지는가, 즉 이러한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아지는 각도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보통 정연파, 지금 이러한 형태는 정연파입니다. 정연파의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에요. 즉 루트 2분의 1 값이 정연파의 시료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인파가 이 값과 같게 되려면, 즉 위에 보시면 제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에 제일 많이 쓰는 각도 30, 45도, 60도를 수식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루트 2분의 1 값이 루트 2분의 1 값이 몇 도를 가리키고 있냐면 45도를 가리키고 있죠. 즉 이 정연파의 순식값이 Im sin 오메가 t 일 때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값입니다. 그러면 각도가 몇 도일 때 루트 2분의 1이 되느냐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시료값이 루트 2분의 1일 때 순식값의 각도는 몇 도가 되느냐? 45도가 되겠습니다. 45도.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이 5%, 2차 저항 R2가 0.1옴, 유도 전동기의 등가 저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등가 저항은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유도 전동기는 크게 농형과 권선형으로 나뉩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외부 저항 값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슬립이 존재하고 2차 저항이 존재할 때 등가 저항 혹은 외부 저항을 물어봤을 때 이 식을 사용하면 되고요. 슬립 S가 5%, 0.05, 1-0.05 곱하기 2차 저항이 0.1 계산하시면 1.95이 나옵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00V 10A 전기자 저항이 0.1, 전기자 저항 RA가 되겠고, 자, 100V 지금 단자 전압이 되겠죠? 10A 뭔지는 모르지만 전류 I가 되겠습니다. 회전수가 지금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전력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봤을 때는 직류 전동기의 문제가 되는데 어떠한 직류 전동기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류기는 크게 타여자, 그 다음 자여자, 자여자 중에서 다시 직권, 분권, 복권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그런 문구가 없죠. 그럴 때는 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분권 전동기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역기전력이란 말을 왜 사용하느냐면 분권 발전기와 회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걸리는 값 또한 반대인 역으로 걸린다고 해서 역기전력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표기를 EC라고 사용을 하고요. 자, 역기전력 EC 값은 V, 발전기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전동기는 마이너스입니다. V-IA 곱하기 RA. 자, 여기서 전류가 얼마냐? 전류가 10A, 인가되는 전압은 100V,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1 하셔서 답은 90V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부하 분권 전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계자 저항이 60옴, 즉 RF 값이 60옴, 계자 전류 1A, IF가 1A, 전기자 저항이 0.5옴이라고 했을 때 유도 기전력은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자, 분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V, 단자 전압 V를 보니까 없습니다. 구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 전기자 전류 IA 값을 보니까 이것 또한 없습니다. 전기자 저항 RA는 0.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V와 IF. 분권에서 단자 전압 V는 IF 곱하기 RF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자 권선의 저항 RF가 60, 그 다음 계자 전류가 1A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1 하셔서 단자 전압 60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권에서의 단자 전압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암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전류가 지금 계자 전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힌트 중에서 무부하 분권 발전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무부하면 부하를 이렇게 제거했는 형태가 돼요. 제거하면 부하 측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전류는 다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계자부로 흘러가겠죠. 즉 무부하 시 전류는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 IF가 남는데 여기서는 계자 전류 IF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 전류 IA 값 대신에 1A를 넣으셔도 됩니다. 즉 단자 전압 V는 60V, 그 다음 IA 값 대신에 IF를 넣어서 1A, 그 다음에 저항은 0.5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60.5V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에 계자 권선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즉 계자 권선의 저항을 F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계좌권선의 저항값을 증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변 저항을 이렇게 계좌권선에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해 있는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즉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감소하겠죠. IF 값이 감소합니다.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속의 값 또한 감소가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속도식이 있는데 자속이 감소되면 오히려 속도는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에 계좌권선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을 보겠습니다. 연필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 땅에 직접 매설하는 직매식에서 차량, 기타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매설 깊이를 몇 미터 이상 하회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을 하회한다. 3번 되겠습니다. 45번을 보도록 합니다. 주상변압기, 우리가 밖에 도로가에 붙어 있는 일반적인 변압기입니다. 주상변압기라 하고, 이 주상변압기의 1차 측을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컷아웃 스위치라고 합니다. 1차 측 보호는 컷아웃 스위치, 2차 측 보호는 캐치홀더라는 것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53번을 보도록 할게요. 가로 20, 세로 18, 천장의 높이가 3.85m, 작업면의 높이가 0.85m, 간접 조명 방식인 호텔 연회장의 실지수는 약 얼마가 되겠는가? 실지수란 실내 전등 조명 개선을 하는 경우에 조명기구의 이용률 혹은 조명률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지수로 방 모양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실지수를 구하는 방식은 실제 등 높이에다가 가로 세로를 더해 줍니다. 분에 가로 세로를 곱해주는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등 높이는 천장 높이에다가 작업면 높이를 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천장 높이가 3.85m, 작업면의 높이가 0.85m 빼주시고 가로 세로를 더해준 값에다가 가로 세로를 곱해준 값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3.157이 나오겠습니다. 5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전선의 도체 단면적이 2.5mm제곱, 전선 3본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 2종 가요 전선관의 최소 굵기는, 자, 2종 가요 전선관의 굵기 선정을 위한 내성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내성 규정을 보시면 도체의 단면적이 2.5mm제곱, 즉 연선을 의미합니다. 2.5. 자, 그 다음 전선을 3본을 통한다. 즉 3본 쭉 내려보시면 가요전선관의 최소 굵기는 15mm가 되겠습니다. 54번에 2번이요. 자, 60번을 보도록 할게요. 저고압 가공 전선이 철도 또는 철도 레일,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높이는 궤조면상 몇 미터 이상이 되는가?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 면상의 6.5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를 계산하실 때 도로 횡단, 철도 횡단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